네, 다음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커텀즈 2020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인커텀즈라고 하는 11가지의 규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가지의 규칙, 도대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크게 보면은 인커텀즈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F, C, D. 그래서 세 가지 그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글자가 E, F, C, D라고 하는 크게 네 가지 군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E에는 한 가지 E, X, W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에는 F, A, S, F, O, B, 그 다음에 F, C, A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C, F, R, C, I, F, 그 다음에 C, I, P, C, P, T라고 하는 것이 있고, D로 가게 되면은 이제 D, P, U, 그 다음에 D, A, P, 그 다음에 D, D, P. 그래서 머릿속에 지금 이제 이 구조가 이렇게 딱 잡히면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지, 그냥 이제 알파벳을 그냥 부여한 것이 아니라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규칙의 특징에 따라서 크게 구분을 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물론 우리가 개별 규칙들을 이제 하나씩 보게 될 테지만, 일단은 그냥 가볍게 듣고 나중에 규칙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분류가 되었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서 우리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선 도착지, 양육지, 인도 조건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물품을 이제 인도하는 거에 있어서 언제 인도의 의무가 완료되느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도인이 있는 곳, 매수인이 있는 곳 두 가지를 나누어서 우리가 선적지에서 인도 의무가 완료가 되는 것이냐, 그리고 양육지에서 인도의 의무가 완료되는 것이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제 나누어 놓고 있는 것을 보면은 분류를 지금 네 가지 군으로 나누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사실 나누어 놓고 있는 거는 인커텀즈에서 이제 20 인커텀즈 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커텀즈에 2000까지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있었어요. 나누어 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분류를 크게 네 군으로 나누어 놨던 것이 ICC가 봤을 때 지금 무역거래 당사자들이 이 규칙들을 지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 거죠. 왜냐하면 이 규칙의 특징에 맞는 적합한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규칙별로 단순히 의무사항, 위험, 비용 요 세 가지의 어떤 분기점과 그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르기도 하지만 적합한 거래 조건이 있거든요. 그 규칙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운송 수단에 따라서, 운송 방식에 따라서 사실상 적합한 그 거래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거래 당사자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규칙들의 특징, 그런 규칙들의 차이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아요. 그들은 일단은 물건을 팔고 돈을 받고 이거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심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2000 버전에서 2010 버전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ICC에서는요, 이러한 네 가지 분류 기준에 대해서 방식을 바꾸게 돼요.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면 운송 방식에 따라 좀 적합한 규칙을 좀 써봐라 라는 취지하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때부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된 거죠. 뭐냐? 일단은 해상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규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상 내수로 이외의 운송 방식으로서 하나, 단일 또는 둘 이상의 운송 방식, 모든 운송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때, 규칙을 선택할 때 해상 내수로 운송 방식이면은 어떤 거 써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F, A, S, F, O, B, 그 다음에 C, I, F, C, F, R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도 우리는 그냥 이거 관계없이 이건 이제 기타 나머지 지금도 근데 여전히 이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표 안에서 보더라도 네 가지 군으로 분류해놨지만 해상내수로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적합한 것은 사실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커텀즈의 그 내용 자체를 보면은 실제로 이 규칙들을 어떤 순서대로 규칙을 설명을 해놨냐면 이 순서가 아니라 펼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 앞단에서 단일, 둘 이상의 운송에 적합한 운송 방식이라고 해서 이것들을 규칙적으로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해상,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운송 방식이라고 해서 적합한 규칙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었어요. 이게 언제 2000에서 2010으로 넘어오는 그 시점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구분의 기준이라는 거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뭐 해상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규칙에 대해서 서술어지 하면 이렇게 딱 구분해서 써주면 되는 거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이거 다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게 이제 2020이잖아요. 처음에 ICC의 취지는 너네가 운송 방식에 적합한 규칙을 선택해라 라는 것들의 취지가 있었는데 막상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는 구분을 하게 되는데 ICC에서 생각하기도 그 당초에 처음에 그 나눠놨던 이 분류의 기준도 사실상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2020의 구체적인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기존에 있었던 이 구분의 기준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이제 추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 목적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에 과거에 있었던 이런 분류 기준도 정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기준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뭐 얼마든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비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씩 보게 될 것이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 이 규칙들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이해했지만 이해가 다가 아니라 우리는 명확하게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또 출력을 해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수업 목적상 어떤 것들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해야 될 거냐를 잘 잡아 나가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냥 뭐 시험 문제에서 제가 모의고사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EXW 규칙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을 쭉 그냥 막 씁니다. 막 써서 내려가는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중요한데 놓치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주요 초점과 포인트를 어디에 두어서 접근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인커텀즈라고 하는 그 정형거래 조건의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분기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를 할 때, 규칙 간의 비교를 할 때 있어서는 인도의 분기점, 그 다음에 위험의 분기점, 그 다음에 비용의 분기점 이 규칙별로 각각 인도와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파악하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고 가장 중요한 거지만 이거 이외에도 이거 다음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조금 접근을 한다면 그 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이 있었죠.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 각각 10가지씩이 있었고 그 안에서 운송, 보험, 비용, 통관, 기타, 그 다음에 그죠 포장 이런 것들의 의무사항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들은 세부적인 의무사항들은 사실상 인도 위험의 분기점, 기본적인 규칙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인도 위험 비용의 분기점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때에도 이 X웍스 조건에 대한 의의를 쓸 때 그 의의를 다들 잘 쓰시는데 그래도 그 안에 인도와 위험과 비용에 대한 언급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인커텀즈 사실 본문을 좀 놓고 보면 명확하게 이해되시는데 이거 규칙 하나만 놓고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규칙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주요 특징, 요점들을 설명을 해요. 설명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만약에 그냥 문제가 X웍스만 물어본다면요. 설명문 내용 다 쓰고 EXW에 의의 쓰고 설명문에 있는 내용 다 쓰고 매도인, 매수인 의무 다 쓰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만 물어보는 거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선적지 인도 조건에 대한 규칙을 쓰셔서 이걸 다 써야 돼.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무제한이 아니라 시간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답안을 쓸 때에는 결국에는 이 내용들을 내가 머릿속에 다 알고 있더라도 다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분량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들을 빼놓지 않고 써야 될 때 그때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인도 위험 비용에 분기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10줄을 써도 이 분기점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의무사항만 나열한 것과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할 때부터 미리미리 생각을 해두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EXW만 물어봤을 때 어떤 것들을 쓸지와 다른 것들이랑 같이 썼을 때 예를 들어서 얘에 대해서 한 페이지짜리의 답안과 그 다음에 세네 줄짜리의 답안을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물어봤을 때는 이거 다 쓰고 다 같이 물어봤을 때는 세네 줄로 근데 이 세네 줄에 뭘 쓸까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거죠.